자, 안녕하세요. 자, 주요 뉴스도 보고요. 테슬라 주가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그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첫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 연상을 하게 되죠. 상상을 하게 되죠. 연상. 자, 그래서 그 이제 어 지금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이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이제 좀 고개를 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연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음, 자, 경기 둔화가 일부 해소되면서 예, 유럽 중앙은행에 또 캐나다도 금리 인하했죠. 어,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유의 그 사용이 이제 늘어난다. 경기가 이제 둔화가 해소되면서 자 그런 전망으로 이제 원유 그 선물 시장에서 예, 원유를 막 사들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2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했는데 닥스 지수죠. 이제 유럽 그 독일 뭐 큰 변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원자재 예. 그다음에 외환 시장 쪽이 좀 막 이렇게 좀 변동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여기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큰 돈들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10년물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캐나다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음,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을 누군가 많이 산다 이거죠. 미국의 채권을 산다. 예, 그래서 금리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6월 7일인데 9월 아마 9월 달에 이제 그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 자 그러면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치면은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하락을 먼저 한다. 뭐 이런 뭐 그,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자, 유럽의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라는 것은 높은 금리가 있는 곳에다 돈을 넣어놓고 또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 채권 사면은 이자 많이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산다. 예, 뭐 이런 거. 예. 뭐 이렇게까지 심플하지는 않지만 그냥 심플하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막 많이 늘어나니까 이 10년물의 금리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치고 10년물은 떨어지고 예, 테슬라 테슬라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죠. 예,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차 할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많이 살 것이다.
이건 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 할부 금리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차를 막 사는 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자 할인 판매하고 할부 금리도 적게 드림 뭐 많이 안 하고 그래 봤자 7%대 할부 금리가 떨어져 봤자 5%예요. 네. 그래서 어, 미국에서 테슬라가 무이자 할부 판매, 무이자 할부 판매를 해버리면 먼저 히트 치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할인 판매를 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소비 자체는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건 뭘 하건 사람들이 금리 내렸네? 그럼 당장에 막 돈 막 써야지. 막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 6개월 뒤면 이제 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전에 이제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전망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아마 하반기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저녁에 이 non-farm payroll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고용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이랑 어 그동안 이제 전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미국 경제, 미국 경기에 대한 것, 또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사실 줄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요즘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죠. 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근데 미국이 이런 일을 겪어버리게 되면은 그 여파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소비가 조금 줄만 하면은 이거 살리려고 막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미국이 결국에는 예, 재작년에 했던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인가 못 겪을 것인가. 예, 이제 그것이 그 내년에 아마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주요 이슈냐면 이제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고용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어쩔 때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이기도 하고, 뭐 굿 뉴스가 배드 뉴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묘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가 줄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파월 의장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그런 액션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제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응의 변화를 이제 반응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잘 지켜봐야겠죠. 예상을 하건대 지금 아직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그래도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치폴레도 어, 50대 1에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그 올라갔었는데 이제 내일인가요?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하면은 에, 하락하는 거죠. 네.
음,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이게 그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그 주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금리 인하 그 이슈로 전망으로 이제 24년 전반기가 이 이제 상승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음, 그 지금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어, 이제 이 상승을 이렇게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자 여기 상승 한번 했고 이어갔어요. 그리고 12월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렇게만 간다면 뭐 지금 추격 매수를 열심히 추격 매수를 막 해야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예. 근데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당시 살 때는 비싸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돌파를 해서 갈 때는 같은 가격이 좀 더 비싼데도 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희한해요. 예. 어차피 더 비싼 가격인데 이때는 막 이렇게 한참 오르는 와중이라서 비싸게 느껴졌었는데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장은 뭐냐면 12월까지 계속 상승하고 내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시대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건 무리다.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고 어,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6월까지 좀 뭐 6월까지 상승했고 좀 길면 7월까지 상승하고 어, 선반영은 끝이다. 여기도 보면은 그 아까 그 엔비디아 보면은 음, 주식 분할할 것을 미리 선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계속 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어, 여름 6, 7, 8월이 여름이잖아요. 이 6, 7, 8 썸머 랠리가 있을 것이냐? 어렵다. 예. 왜냐?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 때문에. 음. 그 차라리 6, 7, 8에 조정을 좀 해주면은 연말 랠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냥 썸머 랠리에 연말 랠리 계속 그냥. 왜냐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월까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음.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던가 아니면 조금 조정을 했다가 11월을 향해서 올라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의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번 6, 7, 8월 그 썸머 랠리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6, 7, 8월이 테슬라의 이제 운명의 정말 운명의 석 달인데 주주총회 2분기 실적 발표 로보택시 출시. 자, 어제 스타쉽이 뭐 아주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99% 예. 어, 드디어 성공을 했고 음, 그 로켓 발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발전을 잘 해요. 네. 처음에 이제 실패했다가 터졌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나아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해서 딱 성공을 시켜요.
예. 어, 뭐 대단하다. 음. 그래서 어제 아마 스타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일론이란 사람은 좀 실패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패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구나. 해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 자율주행도 해낼 것이다. 이 자율주행도 해낼 것이고 일론이 그동안 정말 큰 소리 쳤던 예,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예, 애플을 제끼고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게 호언장담했던. 어,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게 되시면서 테슬라 주식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스타쉽 성공하는 게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쭉. 근데 이제 결국에 해내는 건 좋은 건데요. 이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여기가 시간이잖아요. 예, X축이 시간. 이게 이제 가격이거든요. 음. 어, 근데 주식은 항상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어, 상승은 짧게, 조정은 길게, 상승 짧게 이렇게 이러거든요. 어, 근데 이제 결국 해내는 건 중요한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론의 그 특징이 뭐냐?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차, 싼 차, 뭐 다 나오고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일론이 말했던 뭐 정말 저가형 자동차도 나오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 2천만 대까지 팔릴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1,500만 대까지는 팔지 않을까? 나중에. 예. 그래서 뭐 한 400만 대, 500만 대에 그치는 회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나 2030년까지 2천만 대는 불가능해요. 이미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뭐 남은 기간 동안밖에 열심히 해도 막 이제 끌어올려도 30년까지 2천만 대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제 막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음, 그래서 일론이 말했던 뭐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의심하지는 않는데 아 저것도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그 요번에 로보택시 8월 8일에 나올 텐데 발표하는 건 좋아요. 아이고 저것도 또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사이버 트럭이 히트를 못 친 이유가 사이버 트럭이 지금 여기서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예. 참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도 오래전에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나왔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 스타쉽 발사가 재료가 이게 이제 지속형 재료냐, 단발성 재료냐. 일단은 단발성 재료예요. 그냥 하루 이틀짜리. 대신에 이제 다른 뉴스가 좀 추가로 이제 나와주면서 요 박스권 구간은 탈피해 주면 되는데요. 자, 오늘 저녁에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것을 좀 탈피해 주면 좋겠고 그건 이제 뉴스가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음, 그리고 나스닥이 어제 이제 완전히 수평으로 움직였어요. 예,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근데 이제 테슬라는 혼자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나스닥과 뭐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결국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스닥도 좀 올라가 주고 테슬라도 호재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벗어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또 주시장은 이상해요. 예. 니오가 출하량 아니구나. 판매 부진. 니오가 이제 판매 부진을 겪었다. 그래서 하락했군요. 네. 자, 뭐 중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부분의 단면. 음. 그다음에 모델 Y 주니퍼 신모델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 빨리 그런 루머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 모델 3 모델 체인지 하면서 어 그 판매 감소를 겪어버렸잖아요. 예, 그 라인 교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신제품 나오니까 구 제품 안 사야지 하고 그 주문을 딱 안 해버리고 근데 모델 Y가 그러니까 신제품 나오면은 반갑긴 한데 반가울 수만은 없죠. 걱정입니다. 이 모델 Y가 지금 거의 기둥이잖아요. 테슬라에. 이거 라인 교체 다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신모델 나온다고 하면 또 구모델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또 주문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그 작년에 이제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매량 감소를 겪었는데 야 이거 빨리 출시되면은 올 하반기 또 어렵습니다. 예, 좋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죠.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